황양수와 김승진의 메디칼 세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예. 최순실의 딸이 출산을 했다. 예. 진짜 이게 아니 대통령 주변에서 뭐 동생이나 아들들이 좀 해먹는 부분에 옛날에 보면 아주 클래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클래식. 그러니까 좀 힘이 좀 있으니까 주변에 좀 엮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 좀 봐달라 하고 평소 좀 친하게 지냈으니까 대선 때도 돈 좀 내고 그래 좀 봐줬어. 이제 또 깜빵 가고 뭐 이런 건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이지 않습니까? 우한. 그렇죠. 클리셰. 근데 예. 예. 도대체 예. 이 뭐 최순실과 딸의 이대 이야기, 무슨 재단 이야기, 독일 이야기 이것도 진짜 엽기적인데 예. 이제 딸이 출산을 했다. 예. 그리고 그 딸이 이 세상이 한국의 지 때문에 야단인데 지난주까지 페이스북에 임신 25주다. 뭐 집구석에서는 날 지하라고 하지만 내 애를 지키겠다. 아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초음파 사진까지 올려놨어요.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한국에서 말을 타도 됐을 건데 나는 왜 저 물가가 비싼 독일에 가가지고 말 타냐.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에 마장마술 종합에 단체전에 금메달도 따서 말 타는 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과거에 뭐 문화관광체육부 관료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뭐 마사회가 어떻고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와 갑자기 저렇게 독일에 가서 말을 타나. 또 아무리 그 이대에 말 타고 들어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말 타고 들어갔으면 수업을 한 몇 번이라도 가고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어떻게 수업을 통으로 제끼면서 엄마가 와가지고 완전 조인트 가듯이 지도교수도 바꾸고 해가 수업을 성적을 갖다가 이렇게 조작하다시피 만들고 또 이렇게 국가대표라든지 이런 어떤 해외 경기 참가 때문에 수업에 불참할 때는 수업으로 인정해준다 수업 한 것처럼 확치까지 그렇게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왜 재벌 회사에서 뭐 말을 사줬니 승마장을 사줬니 말도 나오고 무슨 마사회에서 독일까지 뭐 승마 감독을 파견했다가 허접한 일을 시켜서 쫓겨나와서 목을 자르려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낸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리고 무슨 비대기니 블루케인이 만들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독일로 뭐 빼는 듯이.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전부 다 출산 때문이었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걔는 고3이 임신을 한 채 승마복을 입고 이하예대에 면접을 보러 갔다. 그리고 승마복을 입고 가야 본인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했다. 좀 엽기 아닙니까? 여기 아버지가 누군가요? 무슨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뭐 완전히 실세고 빚은 실세니까 고관 대작에 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철없는 애들끼리 사고친 쪽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누구라고도 나오는데 저도 뭐 금시초문인데 지금 25주인가요 지금? 아니 나왔어. 나왔어요. 아들. 이게 작년 6월에 아들을 출산을 했고 예? 그래서 10월 11월에 미르하고 재단을 만들고 그 직후에 지금 20살 아닌가요? 그 여자가? 예, 20입니다. 블루케이하고 그 비덱을 만들고 그리고 연말에 집을 샀고 호텔을 사고 독일에 프랑크푸르트에 그리고 그걸로 싹 옮겨간 겁니다. 그게 다 그런 거 관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애가 비행기 탈 수준이 되었을 때 그걸로 바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경기를 참가하듯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습니까? 생후에 예? 예. 말을 갖다가 이렇게 애 놓고 얼마 만에 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엠마 부인이라도. 정말 한 달은 지나야 되겠죠 아무래도. 한 달? 예. 참, 출산하고 한 달 만에 말을 타요? 아 요즘은 이제 빨리 운동하는 게 이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한 달 되면 가능하죠. 예. 자,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엽기에다가 그러다가 뭐 이 고영태인가 하는 친구가 최순실 씨와 61살일 거고 최순실 씨는 예. 고영태는 41살인가 이랬는데 20살 차이가 나는데 막 싸울 때 반말도 막 한다는 거예요. 20살 차이 나는데 반말하는 사이는 뭔 사이입니까? 뭐 서로 사랑하는 사이겠죠. 예. 뭐 완전히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네. 그 둘이가 또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한겨레 신문이 호스트바. 한 4년 뭐 코스트 바라고는 안 했는데 유흥업소에서 만났다. 그럴 수 있죠 남녀간에. 그리고 2013년부터 대통령이 그 친구 고영태가 디자인한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리고 그 친구는 펜싱 선수 출신이다. 근데 얼굴은 좀 뺀질뺀질하게 생겼더만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정윤회 씨가 2014년 5월에 이혼을 했어요. 정윤회 씨 사건이 3인방 찌라시가 터진 게 2014년 11월에 터졌는데 그럼 그 이혼이 아마 또 고영태 씨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권력을 놓고 부부간이 싸웠다라는데 정윤회 씨 부친 말로는 아니 부부간이 합쳐가지고 권력을 갖다가 같이 잘 키우고 정윤회 씨와 뭐 부인을 갖다가 이렇게 대우하면서 자기도 권력을 누리는 부분이 그랬는데 그걸 싸웠다라는 거는 자 보십시오. 고영태가 2013년 이전에 등장을 했으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정윤회 씨는 뭐 나름대로 역할을 좀 했다. 뭐 정유현이가 국제승마협회 정유라가 기록에 박근혜 대통령 보좌관이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써서 이렇게 정윤회 씨도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권이 창출되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헤어졌다라는 옛날에 뭐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황을 보면 그 이혼의 사유도 복잡하고요. 네. 또 무슨 최순실 씨가 원래 성이 최 씨가 아니고 조 씨였다 뭐 말도 돌고 있고 또 최태민 씨의 직접적인 딸도 아니고 어머니가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또 이름 바꾸고 고영태도 이름 바꾸고 딸도 또 이름 바꾸고 최태민 씨도 이름이 많고 이름이 여러 분이에요. 근데 사랑과 전쟁이군요. 그래서 네. 또 그런데 고영태가 지금 언론에다가 뭐 대통령 연서문까지 직접 고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영태도 지금 밀려나가지고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영태가 차은택이를 소개했는데 최순실이한테 이제 차은택하고 최순실이가 가까이 지내니까 고영태가 화가 났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최순실과 고영태가 둘이 회사를 만드는 게 고원기획인데 고영태의 고 최순실이 바꾼 이름이 최수원 그래서 고원기획 이름을 한자씩 따가지고 이랬다. 이 둘은 뭔 사이입니까? 이거? 뭐 사랑하는 사이라 봐야 되겠군요. 뭐 의사적 소견으로는 뭐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좀 보이죠. 알 수 없는 거겠지만. 네, 뭐 예.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점에 이혼을 또 정윤회 씨하고 했고, 그리고 정윤회 씨한테 돈도 안 주고, 정윤회 씨가 이혼할 때 직전에 보니까 자기가 가진 땅의 지분이나 이런 걸 딸한테 다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윤아 씨는 또 정씨성을 가졌지만은 정윤회 씨도 딸이 맞냐 이런 또 부분에 대한 좀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 하나를 뭐 데리고 왔다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죠. 예 저기 누구야 저기 정윤회 씨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이 정도로 복잡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뭐 여러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많구나. 원래 인간 사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최순실 씨 일가의 지금 저런 행보들은 막 보편적이다. 뭐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상류 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상류층일수록 저렇게 계속 아닙니다. 생략을 하고요. 예. 조금 이렇게 족보가 복잡합니까? 그렇죠. 옛날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예, 원래 또 옛날에 벌써 왕들께서 로마까지 갑니까? 그냥 한국의 재벌만 들미시죠. 예, 그 왕들께서는 또 우리 조선의 왕들, 조선시대 왕들이 또 왕은 불치라. 예, 뭐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옛날에 고려 시대 때도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여인을 취한 예, 뭐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왕은 이제 이렇게 여러 단현종도 그래. 예, 여러 저 시녀들 앞에서 이렇게 변도 보시고 매화틀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관계를 하실 때도 옆에서 이 상궁이 딱 듣습니다. 아, 오늘 왕께서 어떠한 자세로 하시는구나. 또 어떠한 뭐 소리를 내시는. 그 상궁이 적습니까? 이렇게? 그 실록에 그것도 다 포함. 실록에 방사 기록도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마 이렇게 실록 그까지는 아니지만 다 이렇게 참고를 하고요. 그것도 우리 수신 장군께서도 이렇게 오늘은 그때는 뭐, DNA가 예. 검사가 안 되니까 예. 어디서 배에 와가지고 왕의 자식이 다 울릴까봐 그렇죠. 예. 이 관계 기록부를 작성해서 거꾸로 세워서 그 날짜에 정확하게 나온 게 맞냐라고 해서 맞습니다. 확인도 했겠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전여성 검사도 당시 다 했고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좀 19금을 또. 아니 뭐 그냥 의학 드라마니까, 의학 방송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 뭐 그걸. 그러면 고등학생이 임신한 채 승마복을 입고 이렇게 할 수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중학교 3학년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병원을 할 때, 지금도 병원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렇게 병원 그만두셨습니까? 요즘 하고 있어요. 예, 요즘 어디 저 사무장 병원 하십니까? 큰일 나소리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복잡한 소리입니다. 예. 놀라시기는.
아니 저 근거 없이 그런 말 하시면 또 이렇게. 아니 방금 옛날에 제가 병원을 할 때 이렇게 네. 말씀하셨. 제가 이제 그 바로 왜냐면 지금은 이제 흉부외과만 했지만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또 이렇게 저 시골에 있을 때 이렇게 산부인과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음파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제가 뭐 환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말해도 되겠네요. 네.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도 그렇게 실제로 임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피치 못하게 울면서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실세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놀랍다라는 거죠. 뭐 전 놀라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여자가 또 상당히 또 순수한 면이 있네요. 끝까지 생명을 지키겠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또 좀 아름답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거 돈으로 생명도 지키고 저거 돈으로 출장을 가고 저거 돈으로 말 사서 승마장 빌려서 타고 다니고 이랬으면 괜찮을 건데 아이고 말입니다. 빙도 정도가 있지. 그건 안 되죠. 모 재벌 회장님, 그 비행기 하는 모 재벌 회장님은 미르 만든다고 10억을 내래서 10억을 냈대요. 또 좀 있다가 K 스포츠 한다고 며칠 만에 또 내래요. 그 내가 평창에 올림픽에 조직위원장 한다고 1,000억 냈는데 뭘 또 더 내느냐 이렇게 지금 해갖고 내가 그 솔직히 간접적으로 다 확인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올림픽 평창 조직위원장에 쫓겨났는데 무슨 장관이 전화하겠니, 청와대 전화했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국회에서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 말을 좋아하고 뭐 아까 다 뭐 19금이 무슨 이 임신을 하고 이것도 좋고 애를 지키는 것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재벌 돈을 쓰면 안 되죠. 자기도. 저거 돈으로 하라 이 이야기고요. 돈이 실력이 날 때는 저거 돈으로 했을 때 돈이 실력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왜 자꾸 그런 사람을 그렇게 왜 단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나는 한국에 옛날에는 뭐 결혼하면 퇴학도 시키고 또 옛날에는 임신하면 당연히 결혼하면 퇴학이니까 임신해도 당연히 퇴학인 이하여대였어요. 승마복을 입은 임신부 한번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아무리 늦게 나와도 6월달에 나왔다는 건데 자 임신은 10개월 아닙니까? 9개월입니까? 10개월이죠. 한 10개월 되죠. 그러면 2014년에 앞에 6달 그 다음에 뒤에 넉 달 그러면 대학교 입시 볼 때 수시로 보더라도 9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달에 임신 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데 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시고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귀가 좀 찬 부분은 귀가 조금 찬 게 좀 있어요. 그래 그런 애를 하나를 하겠다고 이하여대에 결국은 뭡니까? 밖에 가서 지금까지 이하여대 압력 넣고 이런 것도 참 운동한다고 해외 대회에 출전한다고 학교 수업 안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임신을 해서 또 애 놓고 난 다음에 육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올 수가 없죠. 지금 지나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추천을 올리잖아요. 중요한 자리에. 그럼 항상 1순위는 제껴버리고 그건 항상 당했잖아요. 뭐 내가 당한 건 아니고. 아무 저번에 또 이 중요한 직책에 뭐 했는데 이게 뭐 또 그래 당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런 분 전화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증거는 없지만 추정상 거기에서 아마 노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정말 이 민주국가에서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봐도 재앙적 대통령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좀 어떤 또 걔는 찬성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찬성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 전 본인이 직선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저하고 프라이머리를 지금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또 재앙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저는 분명히 말했지만은 프라이머리 거쳐서 대통령이 된다면 외교, 안보, 국방에 몰입하고 나머지는 항소하는 말때 내가 분명히 내가 그 말을 했지. 그것도 또 개헌되면 개헌되는 대로 또 거기 붙으시려고 또 원래 좀 원보 심려가 있었구나. 이게 원래 좀 내가 여러 번 이런 사람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사분들이 저는 안철수 같은 분이 한 분만 계신 줄 알았더만은 또 더 제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외교 안보 국방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면 구부러져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알겠습니다. 그렇죠. 몇 번이나 내가 말씀드렸는데 구불구불하게 삽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근데 독일에서는요, 예. 6개월인가 되면 접종인가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 넘어와 있던데요. 우리나라도 해야 되죠. 반드시. 그럼 그걸 또 뭐 안 해가지고 어쩌고 또 이러는데, 예. 뭐 하려고 아, 또. 이거 선생님 저물 없어요. 귀를 씻고 싶네요. 아, 이 정말 오늘 네. 너무 이 연도처럼 물 없어요. 물 귀.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제왕 흉내를 내고 계십니다. 아, 정말 이거 뭐 정말 그렇습니다. 예. 좀 다른 이야기 뭐 없어요? 다른 또 좀 더 귀를 씻을 만한 이야기 하나 합시다. 요즘 문학의 성추행이라고 해가지고 예. 벌써 웹툰 작가부터 박범신 씨 비롯해서 뭐, 예. 그다음 소설가 박범신 뭐 한모라고 무슨 뭐 큐레이터 또 거기에 무슨 뭐 오만 사람이 다 등장해서 그러는데 예. 이 전번에 보면 연예인들 한 명이 뭐 이렇게 여자가 당했다 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또 문화계로 올라갔어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는 터질 일이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홍 선생님도 여러 번 그런 일을 목격하셨잖아요. 목격한 게 정도가 아니라 예. 단 내하고 관계 없는 일에 대해서 황당수 성추행 그러니까. 이렇게 예?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뭐 어떤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여자 환자를 아이 귀여워 이런 것도 제가 들었고요. 뭐 이런 건 예사고 뭐 왜냐하면 저 주위에도 보면은 뭐 옛날에 그 의사협회 회장님도 오바마 사건도 아시죠? 뭐 오빠 뭐 바라마 보지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굉장히 그 남녀 문화에서 특히 갑에 위치한 나이가 많은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자기 밑에 여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 박범신 작가가 쓴 소설이 은교 아닙니까? 예, 예. 그 은교가 무슨 고등학생 여자와 나이든 노 작가의 예, 관계를 예, 다른 영화인데 또 노출이 좀 심했다 이래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술 먹는 자리에서 뭐 이 작가, 예. 문화생이나 뭐 출판사 관계자, 예. 그 나이든 조금 이렇게 있는 여자분한테는 뭐 늙은 은교, 예. 그다음에 젊은 여자한테는 젊은 은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은 생각이 뭐였을까요? 소설을 현실에서 실천을 하겠다. 이거였을까요? 그분 제 생각에는 그분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문화에서의 어떤 그 보편적 추한 행동이었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하고 그 티베트에 트레킹도 갔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고산자라는 책도 이제 김정호 책도 지으시고 또 이렇게 그 등산에 대한 책을 지었어요. 저도 한번 예. 재밌게 봤는데 근데 아주 근데 원래 제가 시인들이나 작가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제 친구도 뭐 제 아는 지인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시를 잘 지었어요. 뭐 남포동에서 뭐 토한 취객에 뭐 이런 그 우리 음악 선생님이 너 정말 고등학생이지만 시를 잘 짓는다. 근데 실제 행동은 완전히 그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갑자기 술 먹다가 이게 던지고요, 밥상 뒤집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 이렇게 시인들이 보면은 시인들 전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병원 재벌이신데 부부가 시인이었어요. 근데 아주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악한 그 과음 사건 아시죠? 네, 누군지 알겠다. 예. 그분들이 그 시인 정말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추악한 어떤 심성을 감추기 위해서 아름다운 시로 위장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글 쓰는 게 하나의 재주에 지나지 않지 글을 잘 쓴다고 사람들이 인기 훌륭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랭보나 이런 저기 정강기라가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사이에 유럽에 보면 예술가들이 예. 해밍웨이라든지부터 해서 이 작가들이 파리에 이 바에 카페에 모여서 밤새도록 술 먹고 남자 여자 어울리다가 좀 난잡한 예. 그런 생활을 했는데 오늘날 보면 그것이 마치 예술계의 그 이 황금 시대다, 황금 시대다. 착각이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환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한국이 딱 이 작가나 뭐 이 예를 들어서 큐레이터라든지 이런 문화 권력 지금 아직 이제 연예계가 안 까졌는데 연예계는 까지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 훨씬 작가계보다 훨씬 심할 겁니다. 엄청 심하죠. 캐스팅을 빙자한 뭐 성상납부터 오만 개 다 나올 겁니다. 영화계가 또 이 드라마계나 이런 기업이 까지면요. 자, 근데 거기서는 아직 안 까지는 게 이 작가계나 이런 부분에는 돈이 크게 안 되니까 까지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한번 까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뭐 그 분야의 캐스팅을 못 하게 되니까 말을 아직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문화도 이렇게 이 문화 예술을 하려 그러면 난잡하게 노는 부분 이런 부분은 술 뭐 그다음에 밤을 새워서 술 먹고 취하고 뭐 또 술자리에서 질퍽한 농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평소에 문화 이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이 생산물하고 그런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까지의 고뇌라는 과정이 이 쾌락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뭐 도제가 되겠다, 견습생이 되겠다, 문화생이 되겠다, 또 뭐 이 그림을 갖다가 그 미술관에 좀 걸겠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숭배하는 이 팬들 이런 사람들이 자세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도를 넘어선 어떤 서로 간의 맞습니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 의료계에도 그런 게 많죠. 의료계들도 이제 자기가 스승이라 해가지고 밑에 있는 레지던트나 부하 교수를 막 반말하면서 뺨도 때리고 막 이렇게 조인트도 까고 환자 앞에서 모욕을 하는 걸 저는 무수히 많이 봤거든요. 저한테는 못 그럽니다. 저는 그랬다면 바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뭐 아니 저보다 더 키가 큰 사람도 내가 막 그 모 교수가 피 묻은 꺼지로 이렇게 탁 던지는 것도 봤고. 야, 너가 아버지 뭐 동대문에 장사한다며 이런 모욕적인 말.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참치라. 의사들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랍니까? 예,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 동대문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칼잡인데요. 딱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외과사면 칼잡이죠. 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안 참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못하는데 이 약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 무수히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별로 출세를 못해요. 저는 뭐 그런 걸 좀 참아야 출세하는데 그래서 지금 누구 영장을 지르고 있으시나? 여하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김영란 법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맑아지기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박 작가나 이런 것을 계기로 우선 저는 감히 제안하기를 부하 직원들한테 반말을 하지 맙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 씨라면서 저는 그래서 제 부하 직원 6명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존댓말습니다.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해라 말도 안 해요. 아 좀 목이 마른데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물 좀 떠라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본인 이야기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완성적 인격을 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원래 이제 이 조선시대 양반에는 절대 부인한테 반말 안 했어요. 부인 오늘 밤 좀 같이 방에서 좀 대화를 좀 하시지 않겠어요? 부인 같이 좀 식사를 하시지 않겠어요? 항상 권유행을 했는데 일본 애들이 이렇게 여자를 무시했어요. 불 꺼! 아는! 뭐, 자자! 그게 일본 놈들의 일본 말로. 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놈들의 그 나쁜 풍습이 우리 그 강점기 30년 동안에 배워가지고 우리 경상도에 그런 분이 많았는데 일본 가깝잖아요 그게. 네? 일본 가까워. 아는! 뭐 밥도! 뭐 자자! 이게 안 돼요 이게. 빨리 들으면 일본말 비슷하게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따가 이제 경상도 분들 표현은 다 날라갈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게 저는 부산을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역시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이 말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 존댓말을 쓰면은 또 이렇게 말이 행동이 부드럽게 되고요. 또 이렇게 특히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한테 뭐 술을 따르게 한다든지 뭐 타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 또 의뢰 풀으니까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상위 계층 148만 명쯤 되는 사람한테 실손 보험료를 5% 할인한다 이러는데 대상자가 5천 명도 안 된대요. 148만 명 중에. 뭔가이 와웅이네요. 이런 거를 왜 할까요? 쇼죠 쇼. 쇼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 뭐 실손 보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험회사에 있는 의사분한테 강연을 한번 들었어요. 대외 비의 조건 하에. 그래서 뭐 내가 많은 비밀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결국 이 실손 보험사는 우리 의사단체들은 그래도 국민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이 사람들은 국민 건강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요. 오로지 돈입니다, 돈. 이익을 물론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익을 창출하는 게 제1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낯을 보게 돼서 난 정말 이 슬픔을 겪었죠. 참 슬픕니다. 너무나 많은 사회의 민낯을 보게 돼서 추가할 수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주 현실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오늘 지으시고 또 협회 회장도 하시고 구불구불하게 사니까 사고 싶어 산 게 빚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그 제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산 거죠.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게 먹는 게 내 건강에 좋은 과학적인 이유가 밝혀졌다는데 예. 이거 뭐 인간관계가 그렇습니까? 어, 하긴 뭐 배가 먹고 나면 많이 배 터지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졸리기만 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는 있던 것 같은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이제 밥을 먹으면은 위에서 이제 한 1시간 내지 2시간 머무르는데 그 과식하면은 그 소화시키려고 이상하게 피가 많이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머리에 당연히 피가 예, 안 잘 들어가구나. 원래 이 포도당의 65% 이상을 머리에서 소모하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에 굉장히 이게 항상 그래서 저혈당이 무서운 거예요. 이 뇌는 연료를 포도당만 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그래서 저혈당에 빠지면은 쇼크에 빠져가지고 바로 사망이 이르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작게 자주 먹는 게 뇌 건강에도 좋고 또 이 원숭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30년 동안 작게 먹게 하는 군하고 마음껏 먹게 하는 군 이렇게 했는데 작게 먹게 하는 군은 좀 오래 살더라고요. 또 근데 DJ께서는 좀 과식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또 80 넘으셨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사람 나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술 담배만 끊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뭐 마음대로 이렇게 사십시오. 너무 뭐 이 식탐을 억제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술 담배만 끊고 너무 과도한 어떤 탐닉적인 생활만 하지 않으면은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편하게 써요. 네. 그럼 뭐 이게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렇게 탐욕적인 생활도 안 하는데 안 걸리는 사람은 어찌 된 겁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좀 유전적인 있죠. 요인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특히 폐암 같은 거는 생활 연기 있죠. 뭐이 조리하면서 나오는 네. 소세지, 이래도 소세지 안 팔리겠네. 하여튼 여하튼 그 고기 구울 때 나오는 그 연기 같은 거 환기를 항상 잘 하시고요. 아, 우리 집에 이거 좀 우리 그 막내가 아침마다 소세지를 좋아해가 베이컨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그 연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 그건 저는 이게 고기 생살보다 사실 가공육을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좀 혹시 옛날 독일에 갔는데 내한테- 맥주 맛있고 소세지 맛있어가 그냥 어, 독일에 눌러 앉아 살고 싶더라고요. 혹시 전생에 그 독일인의 사랑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 그래서 좋죠. 이게 정말 아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그래가 독일 좋죠. 그때 물값보다 맥주값이 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프랑크푸르트에 히틀러가 거기 선동을 했다던 이 그림에 나오는 큰 맥주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 좋죠. 호퍼 브로이하우스. 또 네.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죠. 그거 좋죠. 갔더만 내가 깜짝 놀란 게 독일 여자가 덩치가 곤만한 사람이 양손으로 1000cc쯤 되는 잔을 네. 한 15개를 이렇게 들고 그렇죠. 이렇게 와서 딱 놓더라고요. 거기에 주문한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시켰는데 그 테이블에 있는 긴 테이블에 한 방에 그냥 다 갖다 놓고 말더라고요. 와, 그걸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일 차나 독일 책, 독일 음악 좋아합니다. 베토벤 얼마나 위대합니까? 막 히틀러를 좋아하시더만 저한테 오시가 히틀러 책 다 빌려가시고 히틀러 좋아한다 이야기. 히틀러를 존경하시죠. 그렇게 자꾸 팩트에 없는 사실 아니. 저는 아, 또 툭 하면 알페어스 알베르트 스페어, 알베르트 수페어 이야기를 또 자주 했고 저는 게벨스 이야기도 자주 했던 거. 알베르트 스페어, 괴벨에서 히틀러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사랑하는 독일 민족이 왜 그런 뭐 불안당 같은 양아치 놈들한테 넘어갔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책을 보는 거죠. 저걸 알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아니 무슨 백전 독일하고 백승. 전쟁할 일이 있습니까? 영국 총리 나가실 겁니까? 나는 이 독일 같이 그렇게 클래식을 좋아하고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독일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하찮은 인간들한테 넘어가는가. 그게 내 연구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그 책을. 이 힐러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상 국가가 예. 왜 트럼프한테 넘어갈까? 그거는 힐러리 지 때문인 줄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는 히틀러가 틀리죠.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네. 힐러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착각이죠, 착각. 예. 그런데 독일이 그럼 왜 히틀러한테 넘어갔냐? 그 당시 독일이 좀- 1차 대전에서 예, 지고 맞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예. 빵을 사러 갈 때 이 한 주머니에 담아서 빵집에 가면 가는 동안에 빵값이 올라서 도로 한 주머니 더 갖고 오라고 가는 동안 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독일 돈을 전부 뗄감으로 쓰는 게 더 싸게 치였다. 아무거나 더 쌌으니까. 그때 이제 청도에 독일 조개지였지 않습니까? 예. 칭따오. 중국 칭따오에. 예. 거기에 이제 독일 돈들 마르크들 그때 당시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어요. 그놈 중에서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이 남겨져 있던 것들을 중국 놈들이 발견해 가지고 한국에 이제 갖고 와서 사기를 많이 칩니다. 이게 봐봐라 액수가 얼마짜리냐 단어가.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독일 돈들이 있는데 이게 독일 정부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켄 마르크하고 바꿔주니까 이제 그 유로 되기 전에 또 유로가 돼도 또 유로로 바꿔준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사기가 또 유행을 했죠. 그 넘어갈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아, 있어요. 뭐 희한하네. 국권 사기 해가지고 예. 거기에 보면 무슨 헌법제 뭡니까 이 법제처장 한 사람도 그 사기하고 연루돼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칭타오 맥주가 그래서 독일 맥주 유행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맛이 좋은 건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유산 뭐 하는데 뭐 또 돈이 없어가 뭐 막 생명 부재 사람이 $10,000 사기 당한 건 내가 봤어요. 여하튼 그래 참 이 독일 같이 위대한 민족을 유린한 히틀러 그리고 또 소련 차이콥스키나 이런 도스토옙스키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배출한 러시아를 망친 스탈린 뭐 또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원균 이런 또 원시들 좀 미워한지 모르겠지만 뭐 또 그 이완용 이런 인간들은 도대체 제가 최근에 또 비슷한 경우를 봤네요. 우리 의료계 이야기인데 이 자기 어떤 차관급 자리를 위해서 우리 흉부외과의 민감한 문제를 희생을 시키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이 아마 나라의 수상이었으면 나라를 팔아먹었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원격 진료 때문에 또 뭐 의료계의 수장께서 또 의료계를 전체를 팔아먹는 어떤 식의 이야기도 하더만. 예, 뭐 그런 일도 그걸 있었고요. 이럴 때 한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의료계 저희 위에 예. 한마디로 권력지향적인 해바라기를 다 쳐버리고 의료계의 수장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시시합니까? 대권에 근데 가다가. 뭐 현 우리 저 주무진 협회장이 좀 이렇게 뭐 추진을 못한다는 말도 있긴 한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원만하고요.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한 인사를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주무진 회장이 그 사람을 보고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추 회장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이 좀 누구나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하지만 오죽 훌륭하시면 참 의료계 수장까지 가겠습니까? 뭐 그만하면 약간 추진을 못하는 건 있는데 뭐 그만하면 원만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실 또 뭐 근데 그 원격 진료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기 회장님한테 발을 빼시라고. 뭐 어쨌든 저는 뭐 그분을 별로 친하진 않고요. 그냥 뭐 또 제가 전화로 잘 안 받더라고요. 제가 좀 저번에 대의원 총회할 때 한번 좀 큰 소리로 비난을 했더만은 뭐 우리 여기서 한번 뭐 제대로. 아니요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저는 또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뭐 협회장 그럼 뭐 그리고 이제 대권이고 협회장을 떠나서 우리가 말입니다. 진정한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뭐 대권을 그만두신 뭐 MB나 YS나 DJ나 뭐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뭐 전두환 뭐 인간적으로 존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존경받는 철학적 인간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권을 하기 전에. 그래도 참 갑자기 좀 말이 좀 독일의 철학을 또 많이 공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종교에 대해서도 일찍이 죽음에 대해서도 삶과 죽음에 고민을 하신 분이 확실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서부 영화나 닌자 영화 보고 이 복수 미학을 이야기하는데 복수 끝을 허무하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 죽음 차이. 뭐합니까? 딱 끝나는데 그 죽음 뒤에 오는 허무 그거 아세요? 죽음 뒤에 허무. 죽었는데 뭐 내가 허무할 거나 말거나 뭐 느낄 게 있습니까? 죽어보면 그만이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말 30박 30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최선을 다한 환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원래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자식은 전생의 원수가 자식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분은 내하고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또 한참 제가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때 아닙니까? 눈물이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환자 돌아가시면 안 우십니까? 요즘은 이제 환자 돌아가시는 일도 없다. 일이 없죠. 이제 정맥류하니까. 정맥류하니까. 그것도 저번에 결핵 환자 말씀드렸던가요? 예. 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레지던트 1년차 때 이제 26인데 이제 이 결핵 병동에 격리병동이라고 제가 이제 1년차가 이제 주치인데 그분이 이제 결핵 말기인데 뭐 와이프로 도망가고 뭐 전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그러구나. 돈만 있으면 자식들이 줄을 섰을 텐데. 또 활동성 결핵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무리 모든 약을 써도 안 듣는 거예요. 막 그 슈퍼 박테리아, 슈퍼 결핵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임종을 하시면서 다 손을 다 잡아주면서
닥터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당신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내 임종할 때. 네. 모든 가족이 자기를 다 버리고 그냥 또 죽을 때 균을 버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인데 이 밑에 3만 원이 있는데 꼭 이거 닥터 김께서 식사하시라고 내가 식사를 해서 보시고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예.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예. 원장님도 한테 그렇게 순수했던 적이 계시네요. 지금도 순수하죠. 아니, 지금도 순수하시고 예. 또 제 말을 그렇게 왜곡? 예. 그때는 더 순수했죠. 그건 감동적이네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3만 원 뭐 했습니까? 그 이제 그분의 이제 혹시 또 뭐 3만 원 소독 안 했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 소독하면 속물이죠. 그러니까 그분 유지대로 원래 또 이제 결핵 정도는 소독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간호사들이 알아서 다 네. 소독을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소독하지 않고 반출이 안 되니까요. 이 슈퍼박테리아 밖에 나오면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나오기 전에 이제 소독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분 유지대로 이제 친구하고 그 말을 하면서 국밥 한 잔.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맹목을 그거 빌고 아주 잘 네. 쓰신네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됩니다. 그거. 우리가 진짜 꼭 이런 앞으로 슈퍼박테리아 같은 걸 이렇게 하고 비행기하고 배를 사가지고 우리 그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죠.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이게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것인가. 전쟁에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요새 밥 들면 how many ways must 뭐 men work down 뭐 블로잉 인도 블로잉, 가사 예. 이야기 하시네요. before cannons 뭐 stop 뭐 좀 이따 노벨 문학상 또 도전한다 하겠다. 뭐 저는 문화에는 소질이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밥 딜런의 블로잉인도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기타 치면서 많이 노래 불렀는데 밥 딜런 참 우리도 이제 노래방 대결을 마치를 언제 한번 해야죠. 해야죠. 예.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전쟁에 쓰는 비용을 빨리 그 1000분의 1만 써도 큰 비행기와 큰 배를 사서 인류 몇십만 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요, 도대체? 제가 집권하면 비행기 하나 네. 사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제가 뭐 하여튼 뭐 비행기도 배도 큰 거 하나 사야 돼요. 그리고 네. 유지비가 또 유지비 많이 되니까 유지비도 많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예. 빨리 개헌을 반대하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예. 개헌을 일단 저지시켜야 예. 우리가 직선제 대통령을 한번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저 원래 꿈은 뭐 대권보다는 철학적 인격의 완성과 또 인류의 그 평화적 해결, 그 비행기와 배 이게 이제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권은 그 안에 수단이죠, 수단. 여러분 하루에 방송 녹화를 하는데도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한 10대번쯤 바뀌는 김성진 원장님을 보고 계십니다. 원래 좀 구불구불한 네, 사람들이. 원장님 오늘 그 수고하셨습니다. 원망이 좋습니다. 상가집 빨리 가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